2022년 2월 해가 채 뜨지도 않은 아침의 어느 날 오랜만에 기차 여행으로 영등포역을 오게 되었다. 평소 비행기나 자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 나에게 어쩌면 기차라는 이동수단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이번에 네일로 패스가 한시적으로 나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차 여행을 해보게 되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네일로 기차 여행, 그 여행을 시작해본다. 이번 네일로의 첫 여행 장소는 전라북도 군산. 사실 이곳은 지난번에도 기차 여행으로 와본 적이 있다. 물론 10년 가까이 된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그동안에 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겠지? 군산에 도착했을 때의 날씨는 알 수 없음이었다. 추위가 풀렸다 다시 추워지며 한파가 몰려오고 있고 눈까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전라도의 날씨. 내가 여행을 나오는 때면 한파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다. 뭐 아무튼 또 한 번의 추위 속에서 군산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군산 여행의 첫 시작점은 경암동 철길 마을. 과거 기차가 다니던 옛 철길에 있던 마을을 조성하여 다시금 옛 느낌을 살려 꾸며낸 곳이다. 이번 기차 여행에 딱 어울리는 시작점으로도 제격인 경암동 철길 마을. 입구부터 컨셉에 어울리는 여러 구조물과 포토스팟이 기대감을 한층 높여준다. 철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과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샵들이 있다. 철로에 붙어 오밀조밀하게 조성된 모습은 마치 태국의 기찻길 시장을 떠오르게도 한다. 물론 분위기나 인상은 전혀 다르지만 이곳 경암동에는 주로 옛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쫀득이 같은 옛 군것질거리 또는 장난감, 소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많다. 또한 옛 시절의 옷을 빌려 입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가게들도 있어 이곳에서 추억을 저장하는 사람들도 제법 볼 수 있었다. 군데군데 구석구석 벽화라든지 소화기함을 테마에 맞게 꾸며놓아 한층 분위기를 살려준다. 다만 요즘 코시국 때문인지 아니면 추운 겨울이라 원래 사람이 없는 건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 썰렁한 기운마저 감돌기도 했다. 혼자 돌아다니는 데는 좋긴 하지만 너무 썰렁한 모습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이렇게 경암동 철길 마을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군산에 다시금 빠져들고 있었다. 철길 마을을 나와 길을 따라 걸어간다. 월명동 방향으로 가는데 흐린 날씨 탓에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날씨. 핫팩까지 사들고 걸음을 재촉한다. 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잠시 들린 곳. 내가 군산에 오면 웬만해서 들리는 곳 중 하나. TV에도 여러 번 나오며 유명해진 중동호떡. 역사도 꽤 오래된 맛집으로 추운 날씨에 따끈한 호떡은 더욱 땡기는 별미이다. 코시국으로 인해 안에서 먹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포장을 하고 밖에서 잠시 먹어보았다. 기름에 지지는 것이 아니라서 담백하고 쫄깃한 반죽 안에 달콤한 설탕물이 가득 들은 맛있는 호떡. 그렇게 호떡을 먹으며 계속 길을 걷고 있었다. 그렇게 걸어와 도착한 곳은 이성당. 빵을 좋아하는 내가 군산에 오게 되면 웬만한 정도가 아니라 꼭 오는 군산 여행이 필수 코스이다. 전국 3대 빵집으로도 유명하며 서울에도 지점을 낼 정도인 이성당은 단팥빵과 야채빵이 주력 상품이다. 물론 다른 맛있는 빵들이 아주 많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쟁반째로 쓸어가는 진풍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마침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제대로 식사를 못했으니 이곳에서 빵으로 점심을 때우기로 결정했다. 먹고 싶은 빵, 맛있어 보이는 빵이 너무나도 많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몇 개 골라 담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안쪽에 자리를 잡았다.
다행히 이곳에선 내부 취식이 가능하다. 팥을 못 먹는 나는 이성당의 야채빵 매니아. 야채빵과 함께 쌀 크로와상, 카레 고로케를 먹어보기로 결정하였다. 단팥빵은 어느 빵집에나 있는 흔한 빵이지만 야채빵이야말로 이성당의 시그니처 빵. 속에 야채를 가득 품은 야채빵은 풍부한 맛과 함께 독특한 식감을 자랑하는 이성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빵이다. 그리고 크로와상. 쌀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더욱 쫀득하고 찰진 느낌을 맛볼 수 있었다. 사실 크로와상을 매우 좋아하지만 여러 겹이 겹친 빵 특성상 부스러기가 매우 많이 나온다는 게 먹기 힘들다는 점인데 이 크로와상은 부스러기도 별로 나오지 않고 아주 먹기가 편했다. 카레 고로케는 보통 카레 맛이 아주 진하기 마련이지만 이 고로케는 생각만큼 진한 느낌은 아니었다. 일반 고로케에 소가 풍부히 들어가고 여기에 카레 맛이 얹어진 느낌이랄까? 부담 없이 먹기에는 좋지만 진한 카레 맛을 좋아한다면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빵으로 점심을 때우고 잠시 다리를 씌워주며 휴식 시간을 가지는 여유를 만끽하기도 하였다. 잠시 쉬고 난 뒤 월명동 일대를 돌아보기로 했다. 이곳은 근대 시간여행을 테마로 하여 곳곳이 테마에 맞게 조성되어 있고 군데군데 유명한 곳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는 초원사진관. 군산에 온다면 다들 한 번쯤은 들렀다 가는 장소이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 사실 난 이 영화를 본 적도 없고 이곳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 알고 계시려나? 잘 모르더라도 이곳 특유의 분위기와 포토스팟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렀다가고 사진을 찍는 곳이다. 저번에 왔을 때는 없던 것 같았는데 사진관 옆쪽이 또 색다르게 꾸며져 있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것 같다. 안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영화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과 사진관답게 많은 액자들, 스튜디오가 꾸며져 있다. 영화를 잘 모른다면 이곳에서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듯하다. 계속해서 변덕을 부리는 날씨 때문에 눈 내리고 바람까지 세게 불면서 눈보라가 치기도 하다 갑자기 해가 뜨고 당최 가늠을 할 수 없는 날씨다. 8월에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라 생각하고 좋아해야 하는 건가? 이곳 주변으로는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었다. 여러 유명 영화들을 볼 수 있었는데 알고 있는 영화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길을 따라서 또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여기 또한 군산에 온다면 한 번쯤은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곳이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 다른 이름으로는 히로스 가옥으로 더 유명한 곳이다. 말 그대로 과거 근대 일본식으로 가옥이 지어져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타짜 같은 영화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며 더욱 유명해진 곳이다. 현재 집 안으로는 공개만 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집 주변을 따라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 가능하다. 일본식 가옥답게 주변에 정원이 꾸며져 있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본에서 많이 보던 다다미가 깔린 방도 엿볼 수 있다. 옛 일본식 목조주택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그 형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는 형태라 금방 둘러보고 나오는 곳이다. 그렇게 월명동 일대를 계속 둘러보고 있다. 해가 떴다가 갑자기 눈발이 날리다가 정말 변화무쌍한 오늘의 날씨. 어쨌든 그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월명동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동국사.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스님들이 계시는 절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양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절이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일본식으로 지어진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식 사찰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둘러보면 마치 일본 여행에서 많이들 가는 유명한 절들, 무슨 지, 땡땡사 등 일본 여행에서 많이 보던 사찰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습도 있으며 엄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서 깊은 절 중 한 곳인 동국사. 그리 넓지 않으니 여기도 잠시 들러 가볍게 돌아보기 괜찮은 곳이다. 그렇게 동국사까지 돌아본 뒤 근처에 예약해둔 숙소로 갈까 하다가 아직 시간이 조금 있는 듯해서 근처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동국사가 유명하다 보니 근처의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카페들도 제법 있어 한 곳을 정해 들어가 몸도 녹일 겸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다. 카페라떼 한 잔에 잠시 쉬어가는 타임. 이것이 진정한 커피 한 잔의 여유이다. 이렇게 시간을 잠시 보내고 나서 오늘의 숙소에 체크인을 했다. 근처 게스트하우스 4인실이었는데 투숙객이 나밖에 없어서 혼자서 편하게 쓸 수 있었다. 방 크기도 제법 넓고 분위기도 괜찮아 쉬어가기에는 딱 좋다. 방에서 잠시 쉬면서 이따 저녁 식사를 할 곳을 찾아보고 있다. 사실 갈 곳은 이미 정해졌고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찾아보는 중. 이 근방은 아니라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할 곳은 바로 여기. 원래 알고 있거나 검색해 찾은 맛집은 아니고 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번 찾아와 보게 된 곳이었다. 가게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여기는 육사시미를 중심으로 한 소고기 육회, 뭉티기 육사시미 전문점이다. 특이했던 것은 메인 요리를 주문하면 소고기 매운탕을 단돈 300원에 먹을 수 있고 나도 여기에 끌려서 오게 된 것인데 나는 혼자라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식사는 따로 주문했다. 그렇게 주문한 오늘의 저녁 메뉴, 한우 뭉티기 비빔밥. 사실 날고기를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배가 고프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 얼른 밥을 비비고 한 숟갈 떠보았다. 와,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미친 듯이 맛있는 비빔밥이다. 쫀득하고 육질이 살아있는 뭉티기에 여러 재료들이 한데 어울리니 이건 맛없을래야 맛없을 수가 없는 맛. 나도 일행만 있다면 육회 매운탕을 시키고 술 한잔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즐겨두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며 오늘 하루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다음날 다시 밝아온 군산의 아침. 눈이 좀 그치고 날씨가 좋아질까 했는데 이게 웬걸? 오히려 더 내리고 쌓이기까지 했다. 심지어 보아하니 오늘은 그칠 기미도 없이 더 내리기만 할 것 같다. 이러면 오늘 계획에 지장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렇게 또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눈 쌓인 아침의 군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주변을 다시 걸어보고 그래도 군산까지 왔으니 바닷가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군산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월명동 근대거리는 아직 아침 시간이라 문을 연 가게도 없고 눈 쌓인 그대로 색다르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제는 못 봤던 군데군데 숨은 장소들을 또 다르게 볼 수가 있었다. 눈이 내리고 쌓이니 다른 분위기에 좋기는 한데 너무 내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눈길을 소복소복 걸으며 바닷가 인근까지 걸어왔지만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눈 내리는 날씨에 앞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다. 흐릿한 날씨에 모든 것이 얼어붙은 느낌까지 전해지는 군산항의 모습. 설상가상으로 눈발은 더욱 붉어지고 심해지면서 더 이상 돌아다닐 수도 없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아쉽지만 군산 여행은 이쯤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금 이르지만 군산역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이렇게 다시 군산역으로 돌아오면서 이번 군산 여행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생각보다 추워지고 눈이 내리는 날씨에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또 이런 것도 여행의 한 모습이 아니던가. 그래도 나름 여행을 즐겼으니 이쯤 만족해두고 다음 여행지를 향해 또다시 내일로 기차에 몸을 싣는다.